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뭐뭐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A가 만약에 I인정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B도 I인정으로 써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은 똑같은 녀석끼리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같은 녀석들끼리.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A와 비교급 뒤에 나와 있는 B는요 병렬 구조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함께 설명드린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종류를 좀 볼 건데, 자, 종류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안 쓸 겁니다. 그거는 책에 나와 있고 이따가 따로 할 거고요. 저는 뭐라고 쓸 거냐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비교 구문의 첫 번째, 조금 길게 쓸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비교했더니 비슷하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비교했더니 얘네들이 비슷하네 하고 나오는 비교 구문.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그냥 땡땡으로 쓸게요.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발생하네 이렇게 있습니다. 비교했더니 비슷하네, 비교했더니 뭔가 차이가 있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두 대상만을 비교했으니까 이번에는 셋 이상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서로 다른 셋 이상 대상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는 거죠. 가장 뭐뭐하네. 우리가 일명 최상급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됐죠? 그래서 비교 구문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비교 구문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종류를 이제 좀 나눠서 썼는데 이제 이거를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하나씩. 자, 근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분명 비교 구문을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든 뭐 어떤 책에서든요. 근데 일반적인 개념 설명도 할 거지만 좀 여러분이 좀 헷갈렸을 법한 또는 좀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몰랐을 법한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여기서부터 얘부터 가볼게요. 얘부터. 자, 첫 번째 이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비교했는데 둘이 비슷하다를 나타낼 때는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급 비교라고 부릅니다. 원급 비교. 원급 비교라는 거는요 비슷한 말로 동등 비교라고도 합니다. 동등 비교. 왜냐면 둘을 비교했더니 둘이 동등하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동등 비교라고도 해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중요한 말을 안 썼네요. 죄송. 맨 처음에 썼어야 되는데 비교 구문은요 형용사랑 부사 관련된 어법이에요. 알겠죠? 우리 항상 어법 배울 때 뭐가 중요하다 했죠? 품사, 자리, 해석이 중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품사 먼저 얘기해 준 거야. 자, 품사는 뭐가? 형용사나 부사에 관련된 거야. 그러면은 형용사 자리나 부사 자리에 쓰면 되겠죠? 형용사 자리 보어 쓰시거, 부사 자리 쓰시거 자리. 됐죠? 여기다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은 각각 비교 구문의 종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원급 비교부터.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일단 형태와 해석을 알아볼 건데 이 형태 해석을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우리가 일명 as 원급의 as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앞에 있는 as랑 뒤에 있는 as는 달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as는요 품사가 뭐냐면 얘는 전치사나 또는 접속사예요. 됐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 뒤에는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 as가 바로 뭐뭐만큼이야. 뭐뭐만큼. 됐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앞에 있는 as는 근데 뭐냐? 제가 어렸을 때 얘를 공부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게 내가 알기로 as는 전치사와 접속사밖에 없는데 아니 얘는 뒤에 주어 동사나 명사가 나와. 근데 얘는 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지? 전치사 아니야? 또는 접속사 아니야? 아니 근데 왜 형용사가 나와? 왜 부사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어요. 자, 그 의문을 해소해드리면요. 앞에 있는 이제 품사는 뭐냐면 얘는 부사예요. 부사야, 부사. 부사니까 누굴 꾸며줘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겠죠. 그렇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애즈를 해석을 어떻게 할까? 앞에 있는 애즈는요. 이렇게 해석해요. 똑같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똑같이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as를 많이 쓰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 the same as라고 하죠. 됐어요? 똑같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뭐뭐와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요 유사 관계대명사라고도 불러요. 유사 관계대명사 처음 들어봤죠?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간. 몰라도 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대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아무튼간 그러니까 우리가 as 원급 as를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것만큼 똑같이 뭐뭐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뭔 얘기 한 줄 알았어. 죄송. 자, 이거는 일단은 뭡니까? 기본형이죠. 기본형. 자, 그럼 기본형 말고요. 부정형까지만 하나 더 써볼게요. 부정형. 부정형은 당연히 앞에다 우리가 not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not as 원급 as죠. 뭐 이게 뭐 별거 있나? 부정형인데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 not을 쓸 때는 앞에 있는 as를 우리가 이렇게 so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왜 as를 so로 바꿔 쓸 수 있을까? so도 부사니까요. 뒤에 있는 as는 부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so로 쓰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so도 뭐예요? 똑같이예요. 똑같이. 됐어요? 이 so가 왜 똑같이란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화 표현에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I don't think so. 들어본 적 있죠? 나는 똑같이 생각 안 해. 나는 너와 똑같이 생각 안 해. 그런 뜻이에요. 됐어? 똑같이야. 똑같이.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not을 쓸 때는 보통 so를 써준다. 됐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형태와 해석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중등부에서 많이 보는 형태가 어떤 거냐면 바로 78쪽에 나와 있는 예문과 같은 거죠. 이거를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여기 좀 잠깐 지워볼게요. 이 중등부 문법 교재에서 제가 매번 아쉬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잠깐 봐봐. 여기 보면 지금 as 원급 as 원급 as 원급 as 원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와 있어 예문이.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머릿속에 어떤 게 박혀버리냐면 as와 as 사이에는 원급 한 단어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머리가 박혀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as와 as 사이에는요 한 30단어 써도 돼요. 100단어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s 사이에 있는 요 놈을 꼭 한 단어만 써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됐어?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문이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하나 보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 예문을 하나 쓰자면 주의점을 한번 먼저 써볼게요. 그러니까 as 사이에 우리가 뭔가를 쓸 때요. 요 자리에 뭔가를 쓸 때 당연히 두 단어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I have as much money as you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너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책에서 봤던 예문과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as 원급 as가 나왔을 때 너네가 어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문 분석입니다. 이 구문 분석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걸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팁을 좀 알려줄게요. 잘 봐봐. 요 예문을 조금 엎을게요. 예문을 좀 잠깐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구문 분석할 때 원래 부사는 구문 분석에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만 잘 찾으면 되니까. 그럼 봐봐. 아까 쌤이 as 뭐라고 했어요? 부사라고 했죠. 얘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필요 없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as 전치사의 명사든 접속사의 주어, 동사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부사예요. 부사. 됐어? 그러면은 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 동사, 보어예요. 됐어요? 심플하죠? 지금 이렇게 as 사이에 한 단어만 나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보어예요. 전부 다 보어. 여기 대부분 보어. 얘는 부사로 나왔으니까 수식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식어, 이렇게 수식어. 됐어? 이렇게 생긴 거야. 얘 일형식 동사 나왔으니까. 얘 같은 경우도 앞에 비동사에 대한 보어 자리. 그리고 run 일형식 동사니까 as fast 부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됐나요? 구문 분석할 때. 근데 지금 선생님이 쓴 예문을 잠깐 볼까요? 쌤이 쓴 예문은 어떠냐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비교 구문은 형용사나 부사에 관련된 어법이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형용사 나와 있는 애들 봐봐요. outgoing이 됐든 털이 됐든 전부 다 보어 역할만 하고 있잖아. 지금 예문에는요. 근데 형용사가 보어만 됩니까? 아니잖아.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가 같이 껴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알겠어요? 그래서 much가 money를 꾸며주고 있고요. as와 as 사이에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형용사의 원급이 나와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구문분석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주어 되겠고 여기 동사 되겠고 이 부사가 요 형용사를 수식하고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서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여기가 수식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as 원급 as 나왔을 때 구문분석이나 해석이나 영작이나 이런 거를 헷갈리지 말라고 요 예시를 좀 써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사이에 우리가 흔히 as 원급 as라고 해서 자꾸 한 단어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제일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좀 오래전이긴 한데요. 2020년 2020년인가? 2019년인가? 2020년 2020년에 그때 제가 이제 가자고 내신 대비할 때였는데 가자고 2학년들 그때 2학기 중간인가 기말고사였었어요. 그때 이제 시험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영작이었는데 as 원급 as를 이용한 영작이었거든. 근데 학생들이 영작을 죄다 틀려온 거야. 그럼 이게 영작이 어려웠는가? 영작 자체는 안 어려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as 사이에 뭐가 들어갔었냐면요. pp형이 들어갔었어. pp형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형용사잖아. ing 우리 배웠잖아. 분사도 형용사니까 as 사이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도 응용 가능하다. 만약에 be interested in이라고 해볼게. 그럼 뭐뭐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be를 빼볼게요. 그럼 interested 뭐야? pp잖아. pp. 그렇죠? 그럼 뭐뭐에 관심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얘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래서 같이 그럼요. 그러니까 in 어쩌고 저쩌고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in 뭐 명사가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나는 I am as interested i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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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you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너만큼이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as 사이에는 한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형용사나 부사가 모두 나올 수 있고요. 원급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분사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분사는 보통 어떻습니까? 능동형 현재 분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이렇게 pp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치사와 함께 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세트로 해서 지금 최소 3단어는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as 원급 as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방금 전에 쌤이 한 것처럼 이거를 영작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너만큼 뭐 예를 들어 로봇에 관심이 있어. 이걸 만약에 영작한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I am as 그 다음에 interested in robots 그 다음에 as you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이 as를 이제 부문분석할 때 헷갈릴 필요가 없다 했죠? 이 as 부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이것 때문에 멘탈 나갈 필요 없어요. 우리 as 빼고 가봐 부사니까. 그럼 뭐예요? be interested in잖아. 됐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be interested in. 그냥 as 없다고 생각해봐. as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로봇에 관심이 있다. 너무나 쉬운 영작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너만큼 똑같이만 추가해 준 것뿐이야. 그럼 어떻게? 앞뒤로 as만 붙여준 거죠. as를 어디다 붙였어요? 형용사 앞에다 붙여줬고요. 두 번째는 man 뒤에다가 붙여준 거고요. 됐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근데 여러분께서 항상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버전의 이 as 원급 as만 하도 중등부 때 많이 봐서 고등학교 1학년만 가도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영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다 as 사이에는 2단어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자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형태 해석 썼으니까 잠깐만 동그라미 2번 혹시 썼었나? 안 썼죠 제가? 안 했어요. 오케이 동그라미 2번 쓸게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쓸 거는 뭐냐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순서로 가보자면 grammar plus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의 구별법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이거는 방금 내가 얘기해 준 거랑 똑같은데 한번 바로 가볼게요. 그래서 as에서 형용사 대 부사 구분이라고 쓸게요. 방법을 미리 말하고 쓰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앞에 있는 as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를 다 날려버리세요. 다 삭제. 모두 이렇게 삭제하세요. 삭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구문 분석하면 돼요. 나머지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면 돼요. 이러면 끝이에요. 자, 바로 예문 볼게요. 바로 예문. 봐봐. 여기 좀 지울게요. 왼쪽 지워도 되죠? 왼쪽 지울게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볼게요. 여기서 아웃고잉이 들어가는 게 맞냐 아니냐? 그럼 as랑 as 다 날려버려.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shall이는 외향적이다. 됐어요? 그냥 보어 형용사 자리.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해요? as 다 날려요. where 나오잖아. 그럼 where는 뭐예요? 부사죠, 부사. 그럼 부사 자리가 맞는가? 제스카가 춤을 잘 춘다. 그렇죠? 부사.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 맞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녀석도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as랑 as 다 날려버려요.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주어, 동사, 보어잖아. 그렇죠? 보어 자리 맞으니까 여기 형용사 썼고요. 마지막 보자면 여기서도 as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I do not run. 나는 달릴 수 없어. 빨리 달릴 수 없어. 빨리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지금 알려준 방법이 이거예요. 아래에 나와 있는 예문도 좀 보자면요.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게 구분해라? as 날려버려요. 그럼 데이브는 유머러스하다. 보어 자리 맞죠? 형용사 자리. 얘는요. as 날리면 데이브는 수영을 잘한다. 그럼 수영을 잘하다.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형으로 쓰는 거죠.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도요. 은근 잘 나와요. 이건 고등부에서도 잘 나와요. 어떻게 써요? 뭐라고 잘 안 들려? 어떻게 써요? 뭘 어떻게 문제 쓰죠?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고? 간단하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good 같은 거 써놓는 거야. 형용사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됐어? 뭐 이제 또 대표적인 예문, 이건 중등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예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잠깐만 여기 좀 지울게요. 정말 많이 나오는 예문 중 하나인데요. He speaks as fluent 또는 fluently as her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유창한이고 이건 유창하게잖아요, 그렇죠? 쏘리 앞에 거 하나 빼먹었네. English 그냥 써올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문장에서 분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요 문장에서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고 as 다 날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가 영어로 말한답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거죠.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형, fluently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as에서 이렇게 형용사 부사 문제도 하면 어떻게 하라고? as 다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2번은 그냥 요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동그라미 3번에서 이제 설명을 할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지우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다 지울게요. 자, 3번 봅시다. 3번. 3번에서는 이제 제가 뭘 쓸 거냐면요. 에즈원급 에즈의 이제 좀 심화들, 좀 약간 확장 버전들 이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심화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책에 있는 대로 배수사의 에즈원급 에즈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해석을 하자면요. 뭐뭐보다 몇 배만큼 뭐뭐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몇 배만큼 뭐뭐한 됐어?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이거 이따가 설명할 거였는데 미리 좀 한번 설명할게요. 잘 봐봐. 에즈원급 에즈는요. 동등 비교라고 제가 불렀었거든요. 아까 동등 비교. 그러니까 두 대상을 비교했을 때 둘이 비슷하다를 나타내는 게 에즈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건 미리 말하자면 비교급의 셈이죠. 됐어요? 뭐뭐보다 더 뭐뭐한 거니까. 근데 봐봐 얘들아. 이 배수사가 없었을 때는 앞에 나온 놈과 뒤에 나온 놈이 에즈원급 에즈 비슷했다였어. 비슷했다. 근데 배수사가 붙었어. 배수사란 건 뭐야? 2배, 3배, 4배, 여러 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배수사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됩니까? 둘이 동등하지 않다가 돼버려요. 맞죠? 배수사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야, 우리 집이 니네 집보다 2배는 더 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럼 이 말 자체가 이미 차이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동등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배수사의 에즈원급 에즈가 나오는 순간 이미 이 녀석은요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비교급의 than의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차이가 있으면 비교급의 than이에요. 차이가 없으면 as1급 as거든. 근데 배수사가 붙은 순간 이미 차이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 두 표현이 똑같은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이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배수사를 쓸 때는 우리가 보통 2배, 3배, 1배를 쓰진 않겠죠? 1배를 쓰면 똑같다는 뜻이니까 굳이 우리가 once라는 걸 쓸 필요가 없겠죠? twice부터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twice, three times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자, 예문은 책에 있는 거 보고 넘어갈게요. 자, 책에 있는 예문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He practices 3 times as much as before 이렇게 나왔네요. 그는 이전보다 3배만큼 많이 연습한대요. 3배만큼 많이. 그러면은 이전보다 3배 더 많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얘를요. 그냥 more than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됐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I will never be half as cool as this guy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나는 결코 이 남자의 반만큼도 멋져질 수 없을 거래요. 이거 너무 좀 자학인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half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교급의 than 쓰면 되는 거야. 똑같이. 여기도 어떻습니까? Children spend twice as much time watching TV as 여기 딱 나왔네. as is 사이에 길게 나온 거 보이세요? much가 time을 꾸며주는 거고요. 이 as가 없다고 생각해봐. 잘 봐봐 얘들아. spend 시간 ing 우리가 배운 거 나왔죠. 그래서 TV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2배만큼 많은 시간을 보낸대요. 누구보다요? 그들이 그러니까 책 읽는 시간보다. 됐어? 그러니까 그들이 책 읽는 것보다 2배만큼 TV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미 차이가 또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급의 than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다 날려버리고 more 이 자리에 tha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되니? 이러면 또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아래 있는 내용을 보자면요. 그 그래머 플러스에 나와 있는 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비교 구문에서는 비교되는 대상이 문법적으로 형태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죠. 이게 뭐예요? 병렬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병렬 구조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쓰진 않을 건데 예문만 보고 갈게요. 예문만. 자, 봐봐. 인도의 인구는요. 미국의 그것보다 3배만큼 더 크다라고 했는데요. 잘 봐봐. 여기서 대시라는 형태를 썼죠. 대시를 왜 썼습니까? 지금 비교하는 게 뭐야? 인도의 인구와 미국의 인구를 비교하는 거죠. 인구를 비교하는 거잖아. 비교하는 대상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population 겹치는 말이니까 이렇게 대시라는 표현으로 바꿔준 겁니다. 만약에 이 대도부가 없이 이렇게만 써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인도의 인구랑 미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인도의 인구랑 미국이란 나라를 비교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의 인구와 미국의 인구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6개. 됐어요? 이게 병렬 구조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앞에 that of라는 형태를 붙여야 되고요. 얘도 고등부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다가 that 쓸래, those 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수형, 복수형. 지금은 population이 단수니까 단수형이 that을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복수형 나왔다면 does라는 복수형을 써줘야 돼요. 됐어? 이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배수사 애정급 배제 이제 예문은 제가 생략했어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게 as one급 as possible인데 얘도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좀만 쉬었다 할까? 네. 지원은 몇 반이지? 남지. 23번인데 전화가 왔어. 어? 23번인데 전화가 왔어. 걔 전화 왔어? 몰랐나? 전화가? 걔, 양지우가? 걔 전화번호 깨졌는데? 왜? 유연이는? 어? 유연이는? 걔도 사귀어. 아 그래서 걔 맨날 보고 싶다 이러는 거구나. 아 진짜? 아, 어디로 갔어 걔? 몰라, 올림픽 보는 거. 서울 간 거야? 최은아도 이거 왔잖아. 최유는? 최은아. 아. 그 아이가 때리. 진짜? 걔안 갔으면.
너희 반에 최경현 있다는데요? 아마 김정기 돌 다 싫어하니까. 그 수업 시간에 잠만 잘 거야. 최경현 진짜 개 패고 싶어. 최경은 정 아니야 참고로. 경이야. 알지? 최경현이 누구야? 있어 중심 같은 거. 똥마가 잡고 다니면서. 우리 학교 한석이 똥을 싸고 다니죠. 맞아 똥을 싸고 다니고 똥마가 잡고 다니면서 이상한 내셔널 세팅에다가 어깨뽕 살리고 다니는데 나 한대 패고 싶어. 맨날 스토리에다가 땡땡 오빠랑 하면서 맨날 곱창 가가지고 올라오고 이상한 베개까지 가오 잡으려고 지랄발광 해봤는데 가오가 하나도 안 돼. 싫어.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욕을 들어버린 것 같아. 일치한 식으로 되게 말하고 다니는데 진짜 지금 우리만의 케이스 그 누구더라? 최경환 친구? 데이? 어? 데이. 정태희가 누구야? 이진석? 정윤서 말고 이진석. 이진서 우리 반이야? 너가 그거 두번 넣냐? 나 7반인데 아 7번이면 서진. 맞아 서진 1학년 때 입학할 때 걔도 좀 그거잖아. 7번은 이름은 체육관에 이강인 모여가지고 어? 이름은 이강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체육 때 그 줄다리기 정신이 이겼어. 그런 거 이미 이긴 것 같아. 너희 반에 선우도 있어 양선. 그치. 선우랑 그리고 김민지도 있어. 김민지. 이겼네. 현수학이야. 아 우리 반에 박대현 있다고. 박재영? 박대현 있다고. 박태현 씨발. 박대현은 표준을 못하고 인생이 좋다. 상해대 닫았네. 근데 하성이도 있어. 하선이 누구야? 엄마선 그 맨날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근데 교통사고 3번이나 당했어. 잘해. 잃어버렸어. 우리 반에 김으로 시작하는 남자 하나 있던데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박지인이 걔 몰라 이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김으로 시작하는. 나랑 담배잖아. 몰라. 31일 28일이구나. 난 잘 잘. 나와야 돼. 12일만 기다리세요 하지. 김내는 절대 안 되고 김내는 가자. 유정현도 안 되고 유정현 정현이라는 건 괜찮아. 김건우도 안 되고 정현이는 괜찮아. 싫어. 왜 김건우를 붙어봤는데 죽지 그한테. 맨날 쳐먹구나. 그런 현실이 있네. 재밌다니까. 건우는 괜찮잖아. 건우 안 때려. 김건우 짜증나. 건우는 그게 안 때려. 그래? 건우가 사람을 걔 바꿨잖아. 남자들이랑 놀면서 담배도 좀 줘. 그러니까 건우 맞아야 돼. 사진도 좀 맞아야 돼. 서진? 이서진 몇 서진? 서진이 모델 못한 거야? 모델로. 그치?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손가락 부러뜨린다. 반대로 나가. 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 터트린 남자는 못 보여줬어? 너 손가락, 내 손가락. 이번 년도 공대장 전체적으로 잘 된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아? 유빈. 그래도 어떻게 됐는데? 그 나쁘진 않아. 아무리가 없는 아무리 한명 있어 그러고. 이재경. 이재 9반. 9반에 소연이 어? 9반. 그치 그거 맞지? 9반? 박초은이랑 박초은 김희정 이 팀을 시작하고 있어. 박초은이 누구야? 그 춤잘 추는 이시아 친구. 김태희가 4반이지. 박시현이 시험 몇 는 반이야? 강에서도 바뀌어. 4반에 존나 모르겠어. 4반에 박지현도 있던데? 박시현 강에서 그래 왜 박지영도 있고 정찬이도 있어. 그러니까 정찬이도 성일이고 그리고 4반 사반도 많아. 없던데? 8반에도 좀 몰렸어. 내 13반까지 있지.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같냐? 8반이 좀 몰렸어. 8반에 누구 있는데? 김재희, 김재율? 김재희, 김동규, 정규찬. 김재희, 김도우, 정윤찬이고 또더 이준서도 있어. 이준서. 아 민준아 몇 반이야? 임준호 12반.
12만에 만들 그 장인제. 장인서? 다행이다. 왜냐면 12만에 김민재도 있던 거 같아. 화질이 그런데. 83번. 나는 관심은 체육대회 3위권에 들어보고 싶단 말이야. 장인이 알아서 해줬어. 그니까 야, 나는 2년 연속으로 체육 졸라 못하는 반에 배정돼가지고 노예법 잘했다. 우리 한 맨날 명이 체육 1등 못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좀 잘했어. 맨날 체육대회 껍질하게 쪄있는데 뭘? 얼마나 이게 슬픈 야, 거야. 2학년 때 노예법 11만 원이었어. 우리 나도 11만. 안 올라왔어. 야 우리 10등인가 11등 했어. 김정길. 김정규 우리 반에 장애가 많았어. 달리기 졸라 못하는 애들이 많았어. 태준이 빠르잖아. 무슨 너희 반 있어? 우리 반이었어. 민준이랑 친해.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준 거야? 이렇게 계속 전신 얘기했잖아. 우리 태준이 연수해줄 사람 없다. 태준이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준다고 하면 안 받을 것 같아. 누구 해줘야 돼? 태준이가 나도 신주영이랑 사귀네. 야, 그래도 내가 태준이어서 2명이나 해줬어. 그저께 두 번째는 좀 망해보긴 한데 단한점 갔다 그래. 아 많이 갔지. 근데 안 사가가지고 내는 거지. 얘랑 안 했어. 사진아 나 남소줘. 진지하게. 서진아 남소줘. 우리 학교 말고 나 남소줘. 야구 보실까? 그러니까 빡빡이잖아 저거고. 나 남소줘. 학생들 많은데? 서진아 너 친구 많잖아. 없어. 근데 서진이는 공부 여자들이 많아. 진짜 올라가면 여자야. 다 공부 여자요. 야씨 이거 서진아 몇 아니 명이야? 연락이 계속. 근데 막상 여친 없잖아. 맞아. 저. 뭐 쏠? 뭐 쏠? 현서랑 같은 놈들. 키읔. 그건 좀 기분이 나쁜데. 야 왜 똑같잖아. 현서는 눈이 졸라 높은 거고. 걔 진짜 눈 졸라 봐. 걔 진짜 애들이 걔가 다 잘생겼다고 뭐라 하는 애들 다 싹다 갖다 해서 맞아, 맞아. 별로라고 해. 현서는 그래서 가면 자기가 연애를 16년을 미뤄왔는데 완벽한 존잘감을 만들 거라 이지랄을 했는데 아니 씨. 진짜 막 길거리 툭 나오는 남자인 줄 알아. 나도 번호 따라하면 번호 따지도 않을 거면 그러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이씨 같이 옛날 이래. 와 이걸 안 눌렀네? 시원하다. 바람이 여기까지 와. 딱 사진에 나왔네. 쓰리게 이걸로. 응. 손이 뒤에서 나와가지고 손이 뒤에서 달렸어 내가? 쌤손 4개잖아 보여줘. 무슨 뭐 천수 관음이냐? 내가 천수 관음? 손이 4개 있어? 여기 이렇게 숨겨두고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너무 기괴하지 않냐? 그거 관세음 모습. 아유 야스민 씨 쉬는 시간 끝나갈 때 씨요 화장실 가고 있고 사진이 없으니까 재밌는 거 맞네? 그럼 수업해야 돼 아 소진아 들어가 나가. 이렇게 빨리 왔어. 야이씨 빨리 와야지 그러면 쉬는 시간인데 자 다음 거 볼게요 두 번째 아까 예문 생략했었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볼게요 as one 그대로 봤어 일단 해석 먼저 써볼게요 가능하는 뭐뭐한 부사라면은 뭐뭐하게 이렇게 쓰게 되겠죠 여기에서 특이사항은 별거 없습니다 여기 있는 passive를요 주어의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다예요 물론 과거 시제라면 could로 써야겠죠 그쵸? 끝 뭐야 끝하니까 띠로롱하네 뭐야 이씨 안 꺼? 이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문 볼게요 바로 예문 보면 좀 안경
겹치게. 아니 쓴 거랑 또 겹치네. 에이 참. 자, 대충 봐봐. Call me or text me back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possible을 어떻게 주어의 can으로 바꾼 거죠. 지금 여기 명령문으로 나왔으니까 명령문의 주어는 언제나 you잖아요. 그래서 you can 이렇게 써준 거죠. 맨 아래 있는 예문을 보자면 I try to be as positive as possible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주어가 I니까 I could로 바꿔준 거죠. 과거 시제니까 could. 됐어요? 요게 답니다. 별거 없죠? 네, 그래서 원급 비교에서의 심화 두 가지 나왔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써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요거 설명할 때 비슷한 건데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그 not as 원급 as 그냥 부정문 있죠. 그 부정문을 좀 잠깐 볼게요. 잠깐만 봐봐. 여러분 not as 원급 as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as는 아까 말했다시피 so로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앞에 a가 있고 뒤에 b가 있다고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그럼 A는 B만큼 뭐뭐 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봐봐. 원래 not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A, B 두 개가 있으면 A는 B만큼 뭐뭐 하다. 둘이 비슷한 거예요. 됐어? 근데 not이 붙어 있으면 A는 B만큼 뭐뭐 하지 않다가 돼버려요. 그럼 둘이 차이가 발생했네요. 그럼 차이가 발생하면 뭐로 쓴다? 비교급의 then으로 쓴다. 됐어요? then이 아니라 비교급의 then.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요. 비교급의 then으로 쓸 수도 있거든.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 A, B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왜 그런지는요 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문을. 자, 아주 쉬운 예문으로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I'm not as tall as you로 한번 써볼게요.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라고 했어요. 내 키가 있고 너 키가 있어. 그럼 나는 너만큼 크지 않다야. 그럼 차이가 발생했죠.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야? 너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You are taller than me라고 쓰면 되겠죠. 됐니? 너는 나보다 더 크다. 똑같은 말이죠? 됐어? 근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I가 있던 녀석이 이 자리로 바뀌고 U가 있던 자리가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A, B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s 원급 애들 원급 비교에서의 심화 요 세 가지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비교급 파트입니다. 비교급 파트. 자, 비교급 파트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데 여기 좀 지울게요. 제가 동그라미 번호 말고 그냥 번호가 4번 쓸 차례 맞나? 4번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4번에는요 비교급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본적인 형태, 해석 또 한번 볼게요. 자, 비교급 비교는 당연히 비교급에다가 then의 형태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잘라서 해석해보자면요 이 then이라는 녀석이 뭐뭐보다 라고 해석이 되고 비교급 자체는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합치면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영혼의 파트너죠. 비교급과 then은요. 자, 비교급 then에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등 비교, as 원급 as 원급 비교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는 거였습니다. 얘는 차이가 발생한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혹시 모르니까 하나 써둘게요. 차이가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특이사항.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거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텐데 바로 비교급 강조 표현. 이것들을 5가지만 알아볼게요. 자,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은 이제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죠. 그래서 even, 그 다음에 still, far, a lot, much까지. 됐죠?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얘네들이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다가 써야 되냐면 비교급 앞에다가 쓰는 거예요. 비교급 앞에다가. 그래서 뒤에 비교급이 나오죠. 이런 형태가 된다. 얘네들은 전부 다 부사입니다.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비교급, 즉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even, still, far, a lot, much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우리말로 훨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점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very 같은 애. 이 녀석은 뭐다? 원급을 강조할 때 쓰는 녀석이다 라는 거. 이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됐죠? very나 뭐 pretty 뭐 이런 말들 있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원급 강조할 때,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어떤 애들을 쓴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중에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캐나다 이민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근데 예전에 이 친구가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살았을 때 20대 한 중반쯤이었어요. 근데 꽤 오래 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일상 회화에는 문제가 없었죠. 근데 아주 디테일한 속 의미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당시에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이제 여자친구